오늘은 전화위복,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아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은 부산에서 거제대교를 타고 거제도 가는 길 휴게소에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형물을 보면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제 자신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또 안정되게 공중을 바라보고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목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바퀴가 되어서 굴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서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대입을 시켜봅니다. 자,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대포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총에 불과하다. 이 크리스토프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대포 무섭잖아요. 크잖아요. 금방 소총처럼 당당당당 다당 이렇게 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포를 만지고 이것을 발사하는 사람에게는 소총을 다루듯이 아주 쉽게 편하게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대포처럼 이렇게 무섭다고 생각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소총에 불과하도록 생각한다. 이 말처럼 우리 부산에서는 강안리 앞바다나 저기 송도 앞바다 그리고 해운대 앞바다 등등의 바다가 많은데 바닷가에서 보면은 큰 파도들이 밀려옵니다. 물론 바닷가에 가까이 물 가까이 있을 때는 밀려오는 파도에 두려움을 갖고 피하지요. 우리는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을. 그 파도에 처음에 파도 타기를 연습하는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물을 먹고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그 관문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 더 큰 파도, 멋진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타는 그 스릴 있는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엄청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신의 갈고 닦은 실력을 이렇게 도전해서 관철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것은 제가 지그재글러 씨가 쓰고 김원주 씨가 편력을 한 그 글에서 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상황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아나운서가 진급의 문턱에서 뜻밖의 해고를 당합니다.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보, 나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 나올까요? 이 친구 대단해요. 우리가 IMF라고 하는 아주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많은 기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해고를 많이 당했죠. 감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직장을 잃고 남자로서, 어버이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내 된 남편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모면해야지 하고 아내에게는 실적의 얘기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3, 4일 정도 할 때 그 자기 모멸감이라든지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이렇게 아내 몰래 다니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나.
아니 내가 그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때 한 달 이상 간 사람도 있었죠. 아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거린이 되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친구의 일화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새겨볼까요? 이런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좌절하거나 시리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 많죠. 보통 사람들은. 자, 그러나 이 젊은 아나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서서 여보 나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야, 그럼 지금 가정 자체가 눈에 선하게 좀 나타납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과감히 탈출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 함께 웃읍시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아주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작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 사람은 뜻하지 않는 실직이라는 불행을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이유로 삼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그 발판은 그냥 만들어지는 디딤돌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발판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시리에 빠져서 오히려 더 크게 추락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사람은 그것을 발판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자, 이 아나운서의 원리는 즉 성공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실직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서 오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성취, 이런 원리는 우리 삶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패와 좌절을 우리를 재건할 수도 있고 이 좌절은 우리를 재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재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낙관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실패란 정상으로 향하는 데 필요한 발판의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낙관적인 자세. 이 지글리시의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과거와 친구가 되고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래에 대해 낙관할 때 당신은 정상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낙관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정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더 멋지게 화이팅 하십시오. 여자 순자 모자 여순모 코핑 헬퍼 여순모였습니다.